여러분이 겪은 미스터리한 경험, 기묘한 사건, 혹은 들려주고 싶은 괴담이 있다면 저희 기록보관소 X로 제보해주세요. 제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안내된 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곧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구독자분들이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1장 무인승객.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워낙 더운 지역이라 건물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밖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습니다. 어쩔 땐 스트레스에 더위까지 더해져 눈앞에 있는 풍경조차 현실감이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살이 찐 제 몸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로 오후 8시에 일을 마치고 차고지까지 걸어간 뒤 8시 4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땀을 흘리며 걸어 차고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 30분.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기에 그대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늘 감사하게 느끼는 점은 버스 기사님이 언제나 출발 10분 전에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두신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버스 안은 미리 시원하게 식어 있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8시 39분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불이 꺼진 버스들 사이를 빠져나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 불빛이 켜진 버스 안을 보니 흰 티셔츠에 안경을 낀 남자분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와 버스 카드를 찍었고 기사님 바로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른답지 않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10명 남짓의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그 열대야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원한 버스 안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다는 상상에 괜히 찌질한 불만이 앞섰던 것입니다. 뭐야, 치만 땀나고 덥나? 그렇게 씩씩대며 어이없어 하자 주위에 서 있던 다른 승객들은 초점 없는 눈동자들로 마치 신기한 것을 구경하듯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하나의 입꼬리를 실룩이며 불만을 드러낸 제 모습이 떠올라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곧장 안으로 들어가 카드를 찍으며 그 사람이 앉은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보이던 그 남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다른 자리로 옮긴 건가 싶어 고개를 들어 버스 안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기사님께 아저씨 누가 타 있지 않았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혼자야? 5초가량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승객들이 타야 하기에 급히 뒤쪽으로 걸으며 좌석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역시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긴장한 채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여나 귀신이 제 뒤에 앉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긴장을 놓지 않고 있던 그 순간 문득 버스 안에는 저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기다리던 10명 남짓의 승객들조차 함께 서 있던 정류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차일 텐데.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저는 고개를 돌려 멀어져가는 차고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 맞다. 그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고 버스를 기다린 것도 탄 것도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도 늘 이 시간에 막차인 8시 40분 버스를 혼자 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날만 빼고. 평소 같았으면 버스에 앉아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겠지만 그날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하루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소금을 준비해달라고 했고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뿌려주는 소금을 맞으며 겨우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버스를 타지 않고 시내까지 걸어가 앞 시간대 버스를 탑니다. 그날은 단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을 거라며 스스로 위안 삼듯 믿으며 지냅니다. 요즘도 스트레스에 더위까지 겹치는 날이면 내가 제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건지 확신이 흐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초점 없는 눈동자들, 마치 신기한 것을 바라보듯 다 함께 저를 향해 있던 얼굴들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2장, 여기 있었다.
대학 시절 저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낡은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방은 오래되어 눅눅했고 창문은 가로등 불빛이 겨우 스며들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던 어느 새벽,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처음엔 도둑이라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창밖이 아닌 방 안쪽으로 스르륵 스며드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몸이 굳어 꼼짝할 수 없는데 바로 귀 옆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을 떴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보니 책상 위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원을 그리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같은 시간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좀 봐. 어깨 뒤에서 숨소리마저 느껴질 때도 있었죠. 잠을 피하려고 불을 켜고 버텨도 졸기만 하던 귓가에서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공포에 못 이겨 방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짐을 정리하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진 뒤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져 사진을 떨어뜨린 순간 벽을 긁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급히 짐을 들고 도망치듯 불을 끄자 계단 끝까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순간 위층 창문 사이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을 통해 들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방 전 세입자가 군 제대 후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시각이 항상 제가 속삭임을 들었던 새벽 시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만 되면 저는 여전히 귓가에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눈을 뜹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제3장 취미활동. 낚시를 취미로 삼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늘 낚싯대를 챙겼지만 비슷한 풍경에 지쳐 새로운 자극을 원했다. 그러다 산속 깊은 계곡을 발견했다. 설렘을 안고 도구와 술, 음식을 챙긴 그는 산으로 향했다. 2시간을 달려 산 깊숙한 곳에 차를 세우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곧 계곡이 나타났다. 물은 어둡고 깊었으며 사람의 발길은 닿지 않은 듯 고요했다. 낚싯줄을 던졌지만 잡히는 건 작은 고기뿐이었다. 실망이 밀려오자 그는 술을 꺼내 들었다. 한 잔, 2잔 마시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몇 시간 후 노을이 물든 산속에서 그는 눈을 떴다. 무료해진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분명 처음엔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사라졌다. 결국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때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안에는 톱, 약품, 그리고 크고 무거운 못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 지금도 쓰는 흔적이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풀숲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는 자신을 곤충 박제사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허리춤에는 곤충핀이 아닌 쇳덩이 같은 굵은 못이 꽂혀 있었다. 그 못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곤충을 박제할 때 씁니다. 지금은 귀뚜라미를 잡고 있죠. 숨이 멎는 듯했다. 아무 울음소리도 없는 숲에서 귀뚜라미를 잡고 있다니, 게다가 곤충보다 훨씬 큰 못으로.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가겠다고 인사한 뒤 곧장 등을 돌렸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 보일 즈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둠을 가르며 따라붙는 발소리. 그는 혼신을 다해 달려 차에 올라탔다. 사이드 미러에는 누군가가 전속력으로 쫓아오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쿵!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무언가가 보닛 위로 튀어올랐다. 창틀에 쇠 조각이 꽂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확인할 틈도 없이 그는 악셀을 밟아 숲을 벗어났다. 다음날 낚시 도구를 챙기러 다시 주차장으로 왔다. 차창 틈 와이퍼 사이에는 녹슨 못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로 아이스박스를 열자 그 안에는 차갑게 빛나는 못이 한 움큼이나 들어있었다. 제4장
흑야촌. 나는 대형 트럭 기사다. 그날도 업체의 닥달에 떠밀려 밤길을 달리고 있었다. 터널을 앞두고 수백 미터 전부터 차량들이 막혀 있었다. 모두가 유턴하는 걸 보고 나도 차를 돌려 가까운 산속 마을에서 끼니나 해결하자 마음먹었다. 길을 오르던 중 커브길 표지판에 검은 물감이 흩뿌려져 있었다. 장난이라 치부했지만 어쩐지 꺼림칙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마을은 이상할 만큼 어두웠다. 가로등도 사람도 없고 오직 편의점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들어서자 계산대에 앉은 알바생의 목에 개목줄 같은 게 걸린 것을 보았다. 눈을 비비니 아무것도 없었다. 피곤 탓이라 생각하며 물건을 사고 서둘러 나왔다. 잠시 뒤 트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자 마을 이장이라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캐묻더니 잘 곳 없다면 자기 집에서 쉬라 했다.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 끌리듯 그의 집으로 향했다. 대화 중 그는 불현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제 역할이 있는 법이지. 나가려는 자의 말은 자유롭지만 점점 나가려는 자는 그러지 못하더군. 등골이 오싹해져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다면 나가게. 호통을 치는 바람에 나는 얼떨결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트럭으로 향하던 그때였다. 차 밑에 반짝이는 널빤지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못이 잔뜩 박힌 바퀴를 터뜨릴 흉물이었다. 급히 치워내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텅 빈 눈빛의 남자였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리다 이내 울부짖듯 말했다. 주인님이 시킨 일이야. 내가 못하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잡혀줘. 제발.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지만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치고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나는 악셀을 밟아 도로를 빠져나왔고 빗소리가 들리자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며칠 뒤 도저히 미련을 떨칠 수 없어 다시 그 길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도 편의점도 없었다. 다만 풀숲 사이로 오래된 위령비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사라진 이들의 넋을 기리며.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그날 내가 본 마을은 살아있는 곳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의 흔적이었을까? 이야기를 제보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스터리한 경험, 기묘한 사건, 혹은 들려주고 싶은 괴담을 이메일로 제보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